출발점이 있겠지. 그릇에다 물을 채워 넣기 때문에 어떤 걸 알려주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물을 채워 넣는데 높이의 변화를 알려줬어.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를 알려줄 수도 있지. 그러겠지. 시간에 따른 표면적인 변화를 알려줄 수 있겠지. 느낌은 잘 안 오겠지. 일생적으로 생각하면 뭘 알려줄 가능성이 제일 높냐면 시간에 따른 물의 양을 알려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물의 양. 물의 양은 뭐와 연관성이 있어? 부피와 연관성이 있겠지.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뿔이 뒤집어진 원뿔 도형의 쉽게 가봅시다 일단. 패드를 갈 때가 된 것 같아. 얘가 1년밖에 안 썼는데 말을 안 들어. 얘하고 얘의 B가 나왔겠지. 충분히 크게 나왔을 거야. 충분히 크게 나왔을 거야. 됐어요? 20, 40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나는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0이라고 놓을게요. 뭐만 알려주려 했던 거야? B만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그러겠지? 그럼 여기가 이제 물이 차서 올라온다 이거지. 물이 이렇게 차서 올라오겠지. 물을 붓게 되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야. 미분 계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집어넣겠죠. 물을 이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말로 나올 거야. 시간당 얼마씩 넣었다라고 나옵니다. 단위는 일단 생략했고요. 시간당 1초당 3씩 넣었다 이거지. 1초당 3씩 넣었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랬을 때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높이의 변화율 높이의 변화율은 그 표면이 좀 애매한 단어야. 윗면이 할까요? 윗면의 변화율. 윗면보다 좀 더 어려운 거는 옆면이라 할까요? 합칠 수도 있습니다. 합칠 수도 있지. 따로따로 구해볼게요. 옆면의 변화율. 조건은 뭐가 나오냐면 조건은 뭐가 나오겠어? 부피는 계속 일정한 양이 나온다는 소리고 뭐가 나오겠어? 시간이 얼마가 됐을 때 또는 높이가 얼마가 됐을 때 또는 표면 넓이가 얼마가 됐을 때 이렇게 나오겠지. 그중에 우리가 제일 쉬운 건 뭐겠어? 조건 자체가 초당 3씩 나왔으니까 시간이 제일 편하겠지. 그러겠지.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일단은 이 부피의 양이 계산하면 파이값이 떨어지잖아요. 부피 양이 파이값이 떨어져. 그러겠지. 파이값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시간을 알려주면 부피의 양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5로 나왔어. 그럼 부피는 얼마가 돼? 15가 돼 있겠지. 그러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반지름하고 반지름 자체가 파이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조건은 시간보다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높이의 상황을 알려주든지 반지름 상황을 알려줬을 때가 계산은 좀 편하게 떨어질 거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어떤 게 나와도 관계는 없어요. 뭐가 나오든. 왜냐면 시간이 주어지면 양이 나올 거고 양이 나오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고 반지름 나오면 나머지 싹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의 상황입니다. 딱 물이 계속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만큼일 때 이만큼 찼을 때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소리고 이만큼 찼을 때 변화율을 구하라는 소리겠지. 아래쪽에 있을 때의 변화율보다 위쪽에 있을 때 변화율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표면의 변화율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찌겠어? 물의 양이 일정하니까 아래쪽 좀 양이 적었을 때의 변화율하고 위쪽에서 변화율은 다르겠지. 왜 그러겠어? 부피양이 다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 아래쪽은 좀 더 빨리 변한다고 하면 위쪽은 천천히 변하겠지. 그러겠잖아, 상식적으로도. 그러지? 이 변할 거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중이야. 알겠지? 그러면은 높이의 변화율은 올라가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러겠지? 겉면의 변화율은 어떻게 돼? 양수가 되겠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 변화율은 양수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은 조건을 이렇게 줄게요. 반지름이 뭐 5일 때 한번 가봅시다. 5일 때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봐라 이 말이에요. 나온 조건은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도형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아는 도형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자, 모르는 도형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식을 작성하다가 변수 연결적인 걸 관계를 알아야 돼. 이 그림 같은 경우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그림이니까 당연히 부피, 그 다음에 반지름, 높이, 건널비 요 관계가 시간까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그럼 이게 현재 매개체 누구야? 매개체 누구일 것 같아? 세 개를 지금 부피, 넓이, 높이, 반지름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수가 누구야? 우리 이 식을 구하는데 가장 쉬운 변수가 누구야? 우리가 이 계산할 때, 식을 표현할 때 어떻게 다 표현하냐? 넓이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 뭘로 표현해? 반지름 표현하지. 부피도 반지름 표현하고. 다 반지름으로 표현되잖아. 높이도 반지름 표현되고. 반지름이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의 조건은 뭐로 나왔어? 부피가 뭐에 관한 식으로 나왔어?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왔다고. 시간에 대한 부피가 나온 거야. 이게 부피가 R로 표현됐을 거라고. 근데 시간에 대한 식이 나왔다 이 말이겠지. 됐니? 그러면 T를 R로 연결을 시키고 R을 다시 어디로 시켜라? 다른 문자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높이로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넓이로 연결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작업이라는 소리야. 됐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면 1초당 3씩이라는 말은 부피의 변화율을 알려준 겁니다. 부피의 변화율을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야? 얘를 dv dt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쓸 거라고. 1초당 3씩 왔으니까 부피는 시간당 3씩 변한다. 그 변화율의 뜻이잖아 이게. dt dv가 3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얘를 다른 식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쓰겠지 이제. vt는 3t 이렇게 쓰겠지. 맞잖아요. 초당 3씩 갔으니까 vt는 3t.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 vt를 t로 미분하면 3이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v가 t로 표현되는 식도 있지만 v가 뭘로 표현돼? r로 표현되겠다 이거지. v가 뭘로 표현돼? r로 표현되겠다. 자, 부피는 그럼 어떻게 돼요? 식 다 적어놓고 할게요. 부피는 어떻게 돼? 어느 순간이잖아. 변수로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들은 얘는 알려준 거고, 여기에 있는 수들은 변화율의 특정 값이야. 미분 계수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v에 대해서는 당연히 뭘로 써야 돼? 변수로 작성을 해야겠지. vr은 됐어요? vr은 뭐로 표현될 겁니다. 3분의 1에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얼마야? 2r 이렇게 작성되겠지. 1대2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제일 쉬운 높이는 2r. 나올 가능성은 약하겠지. 높이의 변화율에 대한 것은. 높이의 변화율이 나오려면 위에서 조건을 덜 알려줬어야 돼. r을 알려주지 말고 뭘 알려줘야 되면 시간을 알려줬으면 그나마 연결을 시킬 수는 있어요. 좀 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면 넓이는 SR은
SR은 뭡니까? 파이 R 제곱 이래 되겠지? S1R이라 합시다. 윗면. 그럼 옆면은 계산을 하러 가야겠네. 옆면은 어떻게 돼? 옆면을 펼쳐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야? 여가 R이죠? 여가 R이야. 그 다음에 요게 얼마지? 요게 2파이 R. 그러면 요놈이 2파이 R. 얘를 부피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요 길이를 호의 길이 알았으니까 반지름 알면 되겠지. 이 길이가 반지름이네. 이 길이는 1대 2대 루트 5. 루트 5R이네요. 요게 어렵다기보다는 S2R은 어렵다기보다는 요걸 계산해야 되니까 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2분의 1 RL 2분의 1 RL 루트 5 파이 R 제곱 식만 쓰면 느낌이 똑같잖아요. SR하고 S1R하고 S2R은 시간상품 내용상 똑같습니다. 이게 준비 작업 다 끝난 거야. 됐지? 그럼 요 식까지 나왔을 때, 자, 부피는 T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피는 T로 표현됐어. 그리고 이 VR이 뭐야? VT하고 똑같다는 소리지. 그럼 요놈이 3T랑 똑같다는 소리야. 얘가 3T랑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를 뭐 할 거야? 얘를 미분을 할 거야. 얘를 뭐 할 거야? 미분을 할 거야. 뭘로 미분해? 나온 식이 T로 나왔으니까 요놈을 T로 미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왼쪽 식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3T가 되니까 dv dt는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뭐가 된다고? 3이 되고 오른쪽 식은 미분하고 싶은데 R로 표현이 됐어. 미분이 안 됩니다. 미분이 안 되지. 그래서 어제 배운 R로 표현된 식은 R로 미분을 할 거라고. R로 미분하면 이게 얼마가 돼? 3분의 2가 있고 3 나왔고 R 제곱이 되겠지. 그러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2파이 R의 제곱은 R로 미분한 거야. 근데 우리가 뭘로 미분해야 돼? T로 미분을 해야 돼. T로 미분해야 돼. R로 미분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가? dr, dt.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면 그 전 단계를 한번 써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 바로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T로 미분해야 되는데 R로 됐다. R로 미분하고 dr, dt를 쓴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지금 요것이 얼마가 됐다? 3이 됐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다가 우리는 뭐 대신에 R 대신에 5를 집어넣을 거야. R 대신에 5를 집어넣게 되면 뭘 알아냈다? 여기서 dr, dt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5를 집어넣게 되면 25, 50 좀 수가 컸네. 50 파이분의 3. 자, 뭔 소리냐면 지금 V가 T로 된 식이야. 이게 V의 변화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V에 대한 변화율을 가지고 R에 대한 변화율을 구한 거야. R의 변화율은 항상 바뀌게 돼 있어. 항상 바뀌게 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 값에 대해서만 R의 변화율을 구한 겁니다. 그때만 구한 거야. 됐니? 그러면 이해돼야 돼. 선생님이 식부터 적었어. 변수, 함수 형태 식을 적고, 알았어요? 그 식을 가지고 질문은 미분계수로 가는 거야. 식을 적고 여기에 있는 수들은 처음에 써야 되는 수가 있고 나중에 써야 되는 수가 있는데 일대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소리는 나중에 수를 집어넣을 거야. 나머지는 다 식으로 표현하고 나중에 미분계수는 나중에 집어넣는다. 거기에 먼저 눈이 가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건 제일 나중이야. 미분계수는 제일 나중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로 넘어갈 거야? 자, H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H부터 할까요? H는 D 뭘로 미분해야 돼? 얘를 뭘로 미분해야 돼?
지금 미분 변수가 누구야? t잖아, t. 미분 변수가 다 t잖아. 다 t로 미분해야겠지. 됐습니까? dt는 얘는 뭐가 돼? 미분. t로 미분. 안 돼. r로 미분. 그래서 2 dr dt가 되겠다. 그래서 dr dt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약분은 다 나중에. 그래서 이놈이 지금 높이의 변화율은 1번. 2번은 얘의 변화율. 특히 똑같으니까 하나만 해도 되겠지. 요것만 나올 수도 있고 요것만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합쳐서 나올 수도 있고. 됐어요? 똑같습니다. 요 식 뽑는 데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것만 연습하면 되겠지. 다음 요놈을 계산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에 대한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2 파이 r 곱하기 dr dt가 되겠다. r이 얼마일 때? 5일 때. 그래서 2 파이 5일 때 50 파이 2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얘는 10 얼마가 돼? 10 2 2가 왜 나왔습니까? 3이죠? 그래서 10분의 5분의 3이 된다. 느낌은 알겠죠? 자, 지금 어떨 땐 파이가 있고 어떨 땐 파이가 없는가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부피는 파이로 분명 표현될 건데 양 자체를 그냥 파이 없는 식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길이로 넘어갈 때는 다 파이가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넓이에 대해서는 파이가 사라지긴 하네요. 단위가 약간 다르긴 한데. 오케이. 파이가 하나밖에 표현이 안 되겠네. 부피도 파이가 하나고 넓이도 파이가 하나니까 사라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이라는 거지. 지금 선생님이 연결하고 싶은 얘기에 대한 느낌을 찾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자, 수투에서도 가끔 나와. 이게 수투에서도. 수투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매개 변수가 있을 거야. 근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x가 t의 관계가 있고 t와 y의 관계가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t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x, y를 연결시킬까 이런 작업을 계속 했단 말이야. t를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x, y를 어떻게 연결시킬까 이게 매개 변수잖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연구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쉬운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단 말이야. 안 되는 건 없다고 보는 거야. 일단 안 되는 건 없어. 아주 힘들었을 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조작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조작 작업을 굳이 안 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어? 진짜 많은 함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x와의 관계가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연결고리를 매개 변수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됐지? 그럼 요거에 대한 미분법만 알면 우리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놈들이 지금 이거과 관련돼서 나온 애들이 합성함수도 그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나왔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매개 변수가 또 나올 거고. 매개 변수는 했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자, 여기다가 하나만 적고 갈게요. 자, 매개 변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 지금 dy, dx를 구하는 거야. 이게를 우리는 약식으로 y'이라 적었어.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겠지? 이 함수 위에 있는 점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 y로 표현을 했었던 것을 이제는 x, y가 표현이 잘 안 되고 x, y 대신에 ft, gt로 표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되겠지? 그래서 뭐가 돼? 우리가 원하는 dy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라고 했는데 y가 x로 관한 식이 아니잖아. y가 x로 관한 식이 아니야. 근데 y는 뭐에 관한 식이야? t에 관한 식이야. d, gt가 있고.
DFT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겠지. 이렇게 썼더니 더 어렵게 보여. GT를 FT로 미분하래. 말도 안 되겠지. 위에보다 왼쪽보다 더 어렵게 보였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T에 관한 식은 뭐로 미분할 수 있어? T로 미분할 수 있어. 그래서 분자를 T로 미분하고 똑같이 분모도 T로 미분하면 식의 변형은 없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GT를 미분해서 G'T, F를 미분해서 F'T라고 이런 식을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요 식은 뭘로 표현됐을 거야? T로 표현됐을 거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요놈을 객관식 같은 경우는 XY 또 나타내라고 하면 이제는 요 식하고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요놈을 XY로 또 바꾸는 작업이 또 필요한다. 근데 우리는 이거 바꾸지를 않을 거다 이거지. 여기다가 어떤 조건이 나올 거냐면 여기에 어떤 조건이 나올 거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T가 얼마일 때 나오든지 X가 얼마일 때 나오든지 Y가 얼마일 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하지만은 이 식이 뭐로 표현됐다? T로 표현됐기 때문에 T 값을 알아내야 돼. T가 나왔다는 것은 마무리가 쉽게 끝날 것이고 T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면 X가 나오면 X를 통해서 T 값을 알아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접선의 방정식은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입니다. 자, 음함수라는 말은 표현법의 내용이라 있습니다. 표현법의 내용이야. 그래서 식 자체를 y는 fx로 표현한 게 양함수고 그냥 식을 한꺼번에 그냥 x, y가 섞여 있는 식을 음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x도 변수가 되고 y도 변수가 되겠지. 그러겠지. 그럼 x도 변수, y도 변수야.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하다 보면 변수 x로 미분할 수도 있고 y로 미분할 수도 있다. 내가 식에서 편한 놈으로 하면 돼요. 단순하겠지. x가 많이 표현됐으면 x로 미분한 게 편할 것이고 y가 많으면 y로 미분한 게 편할 것이다 이거지. 목적은 뭐야? dy dx니까 우리는 dx분의 dy가 나오면 그대로 정리하면 될 거고 dy분의 dx가 나오면 우리는 뭐 할 거야? 계산한 다음에 뒤집으면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가 한번 해볼까?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미분만 해볼 거야. 자, 뭐만 볼 거야? x도 있고 y도 있고 파이는 수입니다. 파이는 상수야. 신경 안 써도 돼. x, y, x, y 뭐 상관이 없겠네. 비슷합니다. 비슷하면 그냥 우리는 x로 미분할 거야. 얘를 뭐 할 거야? x로 미분할 거야. 자, 연습했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뭐 할 거야? x로 된 식은 x로 미분할 수 있고 y로 된 식은 미분하고 y 프라임 붙일 거야. 미분하고 y 프라임이야. 됐어요? y는 미분을 y 프라임 하면 1 dy dx 상관없겠지. 미분하고 y 프라임이야. 그 변수 미분하면 변수는 그냥 미분하면 끝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조건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x랑 얘랑은 변수가 곱해졌다. 곱미분입니다. 그래서 파이 x 미분하면 파이, y 미분하면 dy dx 라고 쓰는 것을 너희들이 계속 연습을 할 거고 이게 연습이 되면 이제 약식으로 y 프라임이라고 적을 거야. 자, 이게 어중간하면 자, 아까 쌤이 문자로 rt 막 s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을 때는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ds, dr, dt 막 다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겠지? 아까 선생님 좀 문제를 좀 더 쉽게 냈어.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자, 보통은 v에서 어디로 갈 거야? r로 갈 거잖아. r에서 s로 갈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럼 어렵게 내주려면 어떻게 나오냐면 중간에 s를 끼워 넣는단 말이야. s를 먼저 알려줘. s가 3일 때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s의 변화율부터 알려줘 버려. s의 변화율부터 알려줘. 그럼 우리는 느낌이 안 오잖아. 느낌이 안 와. 하지만 풀이는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식이 똑같아. 식은 똑같이 써놓고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냐? dv, dt부터 출발했단 말이야. s의 변화를 나오면 s의 변화를 s부터 출발해서 나머지로 넘어가는 거야. 이 배경에서는 r로 s 쭉쭉 넘어갈 수 있는 거라고. 뭐가 나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느낌은 별로 오진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부피의 변화에 나오면 높이도 변하고 넓이도 변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걸 뒤집어 준 거야. 함수는 뒤집어 줄 수 있잖아. 우리가 함수 y는 fx에 있으면 x의 변화에 따른 y에 대한 생각은 잘 하는데 y 변화에 대한 x의 생각을 잘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거는. 머릿속에 잘 떠오르진 않아. 하지만 풀이는 똑같다는 거야. 내용은.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 이런 거지. 그러지.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이게 매기의 변수, 이게 문자가 하나 더 나온다고 해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 그냥 연결은 그냥 할 수 있어. 단 뭐만 연습하면 된다? 변수, 문자에 대한 생각만 정확하게 정립하고 가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것만 정확히 보고 우리는 미분할 때 그것만 조심하자. 그 문자에 대해서만 미분할 수 있다. y는 y'이라고 적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dy, dx에 대한 내용이니까 y'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미분, 미분 그대로 곱하기 그대로 미분. 자, 조심해야 돼요. sin y 같은 게 힘들어요. sin y는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 sin y는 일단은 덩어리가 큰 바깥쪽 sin이잖아. sin 미분을 하고 바깥쪽 미분하고 코사인 y라고 하고 안쪽을 다시 미분합니다. 안쪽 다시 y를 미분한다. y 프라임. 그래서 y 프라임은 x 사인 y 코사인 y 플러스 오케이. 땡큐. 맞죠? 고미분. 그래서 y 프라임은 1 플러스 x 코사인 y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y가 되겠다. 여기까지만 적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 객관식일 때 좀 더 어려운 이유가 사람마다 미분 방법이 약간씩 다를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럼 이런 표현을 주관식으로 써놨어. 주관식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객관식으로 써놓을 때 힘들어. 왜? 객관식은 표현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입맛에 맞게 이 표현이 딱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는 그래서 뭐 주관식으로도 안 나오고 객관식으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잘 안 나올 거라고 해. 알겠니? 그래서 보통 질문은 뭐라고 할 거야? 얘를 다 개수로 바꿔라 이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2에서 누가 2야? x가 2에서 그 다음에 y가 2파이에서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 xy 대신에 x에 딴 2를 넣고 y 대신 2파이를 넣어갖고 마무리 지으면 우리는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야.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내용만 알면 변수에 대한 생각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실수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거야. 문자에 대해 생각을 좀 덜 했다. 합성함수에 대한 생각을 좀 덜 했다. 알겠나요? 그래서 미분 실수하지 않게 미분 연습 계속하면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식도 이제는 다 할 수가 있다. 다음은 얘기 변수를 했으니까 뭐 제일 핵심이 되는 건 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보통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목세 미분법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그 전에 미분법 더하기 미분을 했었잖아요. 따로따로 할 건 다 했던 거고 곱의 미분법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형태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 이런 걸 배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한 가지는 이거야. 우리가 나누기 형태는 엄밀히 따지면 곱하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나누기 형태를 뭘로 바꿀 수 있어? 곱하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y분의 x를 a분의 b를 b 곱하기 a분의 1로 바꿀 수 있는 거지. 필요에 따라서 그러겠지. 이게 나누기보다는 곱하기가 좀 더 편할 겁니다. 항상 그럴 거야. 식이 더 단순합니다. 보통 식이 얘 변화를 시도하면 항상 곱하기 식이 편해. 그러면 얘를 곱하기로 할 거냐 나누기로 할 거냐 요거는 선택을 해야 돼. 빨리 선택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요 정도 느낌이야. 2의 x분의 x가 있어요. 2의 x분의 x가 있어. 얘를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라 써도 되겠지. 이게 2의 x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돼. 그렇지?
근데 미분하다 보면 얘를 갖고 놀라가면 왼쪽은 분수 형태에서 힘든 거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에서 좀 힘든 건 사실이야.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 당연하겠지. 불편한 애들 아주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둘 중에 그래도 좀 더 편리한 것은 오른쪽이 좀 더 편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더하기 함수가 있고 빼기 함수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곱하기 함수는 그릴 수 있고 나누기 함수도 그릴 수는 있어. 근데 나누기 함수를 잘 못 그려 우리가. 그릴 수는 있지만 못 그려 잘. 됐니? 그래서 더하기 함수하고 빼기 함수는 누가 쉬워? 더하기 함수 빼기 함수 누가 쉬워? 모르냐? 알았어. 모르면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야. 다음 시간에 뭐 미분 좀 끝나면 이제 그래프 그릴 거니까 일단 무조건 빼기 함수입니다. 빼기 함수는 바로 보여. 더하기 함수는 바로 안 보입니다. 그렇지? 빼기 함수는 왜 다 바로 보이냐면 두 개 간격만 보면 돼. 두 개 간격만 보면 되게 빼기잖아. 알겠어요? 곱하기 함수하고 나누기 함수도 곱하기 함수는 잘 보여. 곱하기 함수는 뭐만 따지고 갈 거냐면 우리는 일단은 0 곱하기 얼마는 0이겠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근데 나누기 함수는 요게 물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비율적인 내용이 거의 잘 안 보여. 곱하기 비율은 우리가 그나마 잘 보이는 편이잖아요. 바로 수를 갖고 곱해버릴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어떤 느낌인지는 좀 더 낫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함수적으로 볼 때는 빼기 함수와 곱하기 함수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나누기 함수를 곱하기 함수를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겠지? 그래서 나누기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배우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 증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증명은 모든 도함수 증명은 도함수 정의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도함수 정의가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해서 다 증명을 하잖아요. 특정 x 값을 기준으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했다. 그렇지? 이미값 x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붙였다. 이게 도함수 형태입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g x 플러스 h분의 1 마이너스 gx분의 1 h 식이 좀 불편하니까 우리는 통분을 해서 쓸 거야. h gx 플러스 h gx 얘를 gx 마이너스 gx 플러스 h야. 편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극한은 항상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뭔 작업을 계속 하면서 가야 되냐면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 어떤 꼴인지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무조건 달달달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내가 식이 보인다고 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식이 보인다고 해서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뭘 찾는다? 영인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야 돼. 시간만 쓰고 대입하고 변형해보고 대입하고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돼. 내가 연산을 안다고 해서 계속 뭐 연산하고 있는 중이 아니야. 뭐만 찾자? 영인자만 찾고 나머지는 다 상수다. 이해되니? 현재는 분수 형태니까 내가 불편했어. 여기다 원래 시작할 때 0 넣어봐야 돼 실은. h에 때 0 넣었더니 분자가 0이 됐어. 분모도 0이 됐어. 그럼 나는 뭔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안 보여. 그래서 통분한 겁니다.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얘가 0이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xh는 xh야. 0이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0이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 0 넣었더니 요놈이 0이네. 그럼 요놈하고 요놈이 0이네. 0인자를 찾은 거야. 그래서 h분의 요놈이 의미하는 게 뭘까 봤더니 이게 g'x네요. 그래서 우리는 h분의 사라지고 gx의 제곱에 마이너스 g'x다. gx분의 1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의 제곱, 분모 미분에서 마이너스. 분모는 gx의 제곱, 분자는 마이너스 g'x. 됐어요? 연습 이렇게 해봐야 돼. gx분의 1은 gx 분모의 제곱, g'x 마이너스. 됐죠?
그렇지? 연습하면 연산을 빨리 해야 돼. 알겠죠? 분의 1은 그나마 많이 나온 편이야. 그래서 바로 연산하는 방법을 알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식을 우리는 뭐 얘를 직접 증명해도 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보자? 곱하기로 바꿔도 되겠지 이제. 오른쪽 미분할 수가 있으니까 gx분의 1 미분할 수 있으니까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를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gx 프라임 미분하고 그대로 gx분의 1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식이 조금 불편하게 보여서 얘를 통분을 시키겠습니다. 얘를 통분하면 분모 gx의 제곱으로 통분이 되고, 통분되다 보니까 f 프라임 gx 마이너스 fx g 프라임 x.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운다고요. 분모의 제곱, 분자 미분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 고미분은 약간 비슷한데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추가가 돼야겠지. 미분 그대로 미분에 대해서는 고미분이었는데 그때는 플러스이고,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몽미분과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미분적인 공식이 너희들이 미분에서는 공식 증명이 쉬워. 근데 적분에서는 적분 공식 증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미분 공식의 역이라는 생각으로 미분의 결과물이 적분식에 등장했다는 것은 미분적인 생각을 해서 역으로 뒤집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그럼 이러한 식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몽미분과 관련됐고, 몽미분의 분모가 뭐였을까를 고민을 해줘야 돼요.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뭔 생각을 하면 돼? 곤미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몽미분이 됐을까 고민하면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딱 보고 바로 뭐다라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걸 거라 생각하고 역추론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라고. 많이 등장하는 식입니다. 꽤 많이 등장하는 식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존에 못했던 공식들을 이제 다 증명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누기식이 나오면 다 증명할 수가 있는 거라고. 됐니? 그 와중에 뭐야? 탄젠트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탄젠트만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쭉쭉쭉 공식만 적어놔서 할 거야. 탄젠트는 y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 그래서 미분하면 분모 제곱 코사인 제곱 x. 미분 그대로. 그러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돼서 다시 사인 제곱 x. 오라, 분자가 1이 됐네.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x에서 코사인 역수 시컨트 제곱 x라고 이긴다. 탄젠트 시컨트 제곱 관련이 있죠. 뭐가 있었습니까? 제곱의 합해서 1이 됐을 때 코사인 나누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됐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 되는 식이 원래 하나 있고, 탄젠트를 미분하면 또 시컨트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탄젠트 1차, 2차에 대한 생각은 꼭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탄젠트하고 시컨트 제곱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컨트가 아니라 시컨트 제곱이야. 탄젠트 제곱도 있고 탄젠트도 있습니다. 자, 코탄젠트는 이 느낌상 역수의 느낌이니까 반대가 되겠지. 얘 역수가 아니야. 얘 역수가 아니라 코사인 자체가 사인으로 바뀌어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는 사인 역수가 나옵니다. 사인 역수 제곱.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조심할 점은 부가 하나는 마이너스야. 우리가 사인 쪽은 봐봐요. 사인은 플러스 그대로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같듯이 똑같은 느낌이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둘 중에 누가 플러스냐 요거 생각하면 하나는 마이너스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식 외우는데 좀 더 편하다고. 합성도 마찬가지잖아.
합성도 사인은 플러스면 코사인은 마이너스야. 그러지? 사인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기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잖아. 플러스는 플러스로 가는 위치를 생각하면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외우는 거야. 얘들도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싹싹싹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합성함수 뭐 한두 가지만 해볼까요? 자, 이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해볼게요. 뭐 원래 다 적어야 되는데 언제 한번 선생님이 이거 마무리되면 이거 책 한 거 한번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여튼간에 빈칸 넣기 하는 것은 뭐 줄 테니까 너희들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야 근데 돼야 됩니다. 모르면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런 걸 모르면 안 되겠지. y 프라임은 그대로 EX 하는 이유는 뭐겠어? 밑에 합성함수 하려고 하는 거야. 얘는 AX에 ln A가 되겠죠. 됐지? 자, ln이 나올 때는 ln 나머지 애들 다 앞으로 적는 연습. 앞으로 적는 연습. 쓰다 보면 ln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쓰다 실패 앞으로 보내야 돼서 헷갈리니까 그래. 이런 표현을 잘 안 쓴다고. 그러지? 이런 표현을 쓰려면 가로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 되니? 이 정도의 느낌은 괜찮은데 그래서 LNA가 나오면 나머지 애들은 다 앞으로 쓰는 연습하면 돼요. 그것만. 그럼 요놈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놈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 y 프라임은 뭐야? 이 fx 그대로 가고 fx 미분 f 프라임 x 이 식도 f 프라임이 앞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f도 있고 f 프라임도 있다. 합성함수 미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f도 시간에 존재하고 f 프라임도 존재한다. 합성함수 미분이야. 단 f가 우리가 f 이것처럼 f 대놓고 f 프라임이라고 안 보여주고 f가 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식으로 사인, 코사인 이건 잘 보여. 사인, 코사인은 잘 보여. 근데 다른 식도 있잖아요. x제곱 플러스 1이야. 여가 뭐가 있으면 2x가 있으면 합성함수 미분인 거야. 근데 이게 숨겨주려면 더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 이제. x 원래는 2x인데 이 x가 있어. 2로 나누고 곱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형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간의 관계가 딱 식을 봤을 때 f도 있고 f 프라임도 존재한다. 그러면 합성함수 미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합성함수 미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요 식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다음에 적분에 사용될 거라고. 알겠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로그입니다. 로그는 잘 보여. 로그는 잘 보여. 얘는 y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 a 프라임은 x분의 1이 돼요. 됐어요? 합성함수 미분은 어떻게 돼? 얘는 일단 ln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분의 1 나왔고요. 곱하기 분모 합성함수니까 다시 한번 미분해 주겠지. fx 미분해서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이렇게 볼 거야. 앞으로 fx하고 f 프라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합성함수 미분이고 그 와중에 fx분의 f 프라임 x는 ln에 대한 미분이다. ln fx에 대한 미분이었다. 여기에 뭐 ln 같은 상수가 붙었다는 것은 미치 2가 아니고 다른 미치를 갖고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릴 거니까 너희들은 항상 연습을 하면서 가야 돼. lnA가 분자의 분야, 분모의 분야. 헷갈립니다. 헷갈려. 분명 헷갈린다 했습니다. lnA가 분자의 분야, 분모의 분야. 그래서 미분 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미분의 lnA가 분자에 붙으면 적분 쪽에서는 역수가 되는 거니까 lnA 상수잖아. 상수니까 뒤집어집니다. 분자에 붙으면 분모로 가고 분모에 붙으면 분자에 붙어.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하다 보면 헷갈려 이제.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건 알겠어. 적분하다 보면 헷갈린다고 뒤집어지니까. 이해되니?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 되는 거야.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쓰고 미분 생각하면서 가야 돼. 계속 미분 생각하면서 가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이 끝났고, 와우, 제일 어려운 겁니다. 2개나 남았어.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겠네. 자, 로그 함수 미분법이 뭐냐면, 자, 로그 함수 미분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분이 안 돼. x의 x제곱. 어떻게 하란 소리지? 이건 합성함수도 아니고 뭐지 이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합성함수도 아니잖아 이건. 됐니? 이거 합성함수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형태는 어떤 꼴이냐면 지수 형태 중에 밑에도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는지. 그건 미분이 안 된다고 봐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분리하는 작업이 얘를 로그를 붙여가지고 로그 함수 미분법으로 간다 이거야. 얘를 ln을 붙입니다. ln y를 붙이게 되면 얘를 x가 밑으로 내려오고 ln x 이래 되겠지. 그렇지? 그럼 오른쪽 우리는 미분할 수가 있겠지. 오른쪽 미분할 수 있겠지. 곧 미분은 가면 되고 왼쪽도 미분이 되네. 그래서 얘를 y분의 y 프라임은 미분 그대로 미분. 그 다음에 y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되겠다. 근데 y가 뭐였어? y가 x의 x제곱이었다. y를 적어도 되고 보통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x에다가 얼마를 넣을 거야? 2를 넣으면 되겠다 이거지. 됐습니까? 로그 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는 건 이유는 뭐다고? 지금 미분이 안 되는 것 중에 밑에 변수가 있고 지수에도 변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뭐 어떤 놈이냐면 y는 fx의 gx꼴 fx의 gx꼴에 대해서는 우리는 로그 함수 미분법 로그를 붙여서 미분하겠다 이런 말이야.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나는 미분을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해. fx를 미분하고 싶어. 나누기네. 나누기 미분법을 쓸 거야. 나누기 미분법을 쓰라 그랬더니 분모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분자 미분하다 보니까 또 곱미분 또 루트 미분 와우 너무 할 게 많아. 그러겠지? 됐어요? 보통은 그래서 복잡한 분수꼴의 형태입니다. 보통은 복잡한 분수 형태의 미분에 대해서는 얘를 그대로 한번 보여주면 얘를 뭐 할 거야? 로그를 붙일 거야. ln fx 대신 y를 그냥 쓰겠습니다. 상관없어요. fx 대신 우리는 y를 썼다. 양함수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제 2 ln 조심할 점 절대값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ln 절대값 x 플러스 1. 조심할 점 뭐라고? 절대값 붙인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지. ln x 플러스 2. 절대값. 문제 조건에서는 그 음수에 대한 생각은 아마 버려줬을 거라 보고 있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변화율이야?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는 0이니까 양수였습니다. 됐지? 전체가 양수야. 얘는 그냥 로그 연산만 한 거야. 오랜만 알지? 얘를 미분 쉬워. 그래서 뭐야? y분의 y 프라임은 미분 쉬워. x-1분의 2 플러스 2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ln 1차분의 1 이런 식이야. 1차분의 a 이런 겁니다. 요거 합성함수 한 번은 연습했어야 되는데 이놈은 미분하면 ax 플러스 b분의 a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 1차는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니? 우리는 요놈을 통분하고 쓸 생각이 아니야.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0을 넣을 거야. y만 이쪽으로 넣어서 정리할 거야. 정리 안 해? 정리 안 합니다. 그냥 써놓기만 할 거야. y로 써놓고 관계없어. x가 0이면 y는 2분의 1이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다. 자, 힘들게 보이는 식을 요렇게 로그 함수 미분법 이용하면 쉽게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여러분 대놓고 일단 오른쪽도 어려운데 왼쪽도 지금
미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왼쪽 그냥 합성함수야. 그러지? 오른쪽이 좀 불편하긴 한데 못할 정도는 아니다.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것도 써도 되고 저것도 써도 되겠지. 이 선택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로그 함수 미분법에서 분명 뭐가 등장했냐면 fx분의 f'x가 등장했다는 거야. fx분의 f'x가 등장했다는 것은 뭐다? 로그 함수 미분법을 조금 생각해 달라는 요구가 된다 이거지. 센시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gx가 등장했으니까 그냥 gx 미분하면 돼. 목미분으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하면 나옵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질문이 f5는 f'파이가 있고 왼쪽도 보니까 약간 고민하면 g분의 g'이다. 자, 이렇게 나온 식 g' 뭐 어떤 식 g'파이 됐니? 그럼 형태를 g5분의 g'파이가 보였다. 이거는 로그 함수 미분법으로 접근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일단 형태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대놓고 얘하고 얘 이렇게 세 개를 알려준 거야. 얘는 대놓고 말해준 거고 얘는 약간 숨겨서 말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로그 함수 미분법을 생각해서 접근하겠다. 특히 적분 쪽은 우리가 거꾸로 가는 개념이니까 좀 더 어려워요. 알겠어요? 이놈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